한국의 작년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아시아 주요 10개국 가운데 9위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 또한 하위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세계 경제 추세와 디커플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미국 연준의 점진적인 자산 매입 감축을 권고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신흥국에서 자금의 80%가 빠져나가는 파국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포스코 차기 회장 후보가 권오든 포스코 사장과 정동아 포스코 건설 부회장으로 압축돼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후보들이 경력이나 전문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받은 것 같다며 이르면 오늘 오후나 내일 단독 후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투자자들에게 빠른 주문 시스템을 제공해 ELW를 거래하도록 한 것이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초단타 매매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림입니다. 글로벌 증시 훈풍과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서 외국의 순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동안 갈팡질팡했던 외국인이 돌아와 주면서 오늘 양대 지수 나란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 시각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죠. 오늘 코스피 미국발 훈풍의 강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4거래일 만에 돌아와 주면서 오늘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1,060원대는 돌파하지 못하고 그 턱 밑에서 움직이다가 현재는 1,056원대에서 횡보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매수 행진 이어나오던 개인 오늘 매도로 전환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07억 원의 매물을 출해내고 있고요. 장 초반에는 매도 우위 나타냈던 기관이 후반 들어서 매수로 전환한 모습 눈에 띕니다. 177억 원의 매물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또 갈팡질팡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강한 매수세의 강도가 많이 약해진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4억 원 정도 사들이면서 순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과 동반으로 오늘 나란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틀째 상승 기조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520선 안착을 위해서 좀 달려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1.61포인트 오르면서 51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과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외국인만 나홀로 사주고 있는데요. 196억 원 순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동반 쌍끌이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은 111억 원, 기관은 59억 원의 매물을 출회해내고 있습니다. 환율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강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면서 지루하게 이어졌던 외환시장, 어제장까지 미 경제지표 호조가 나옴에 따라서 달러와 강세로 이어져 4개월여 만에 1,060원대 회복한 모습 보여주는데요. 오늘도 추가 상승을 이끄나 싶었는데 상단에서 내고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그 상단을 좀 제한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060원대 중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런 50전 오른 1,064원 2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시 구간 시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오늘장 이슈 정리와 함께 마감 전략까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LIG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유선웅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실적 불확실성으로 최근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 미국발 훈풍에 이어서 이틀 연속 강세 기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4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 도래되는데 어떻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시나요? 예, 일단 4분기 실적 시즌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좋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연초에 외국계 증권사가 삼성전자 실적 8조 원 전망하면서 그 우려감에 1월 초부터 주가 큰 폭으로 조정을 보였고요. 그 주에 삼성전자 실적 좋게 기록하면서 이번 어닝 시즌 전반적으로 어둡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4, 4분기에는 연간 발생한 비용 한꺼번에 회계 처리하거나요.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4분기 실적은 3분기 대비 둔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컨센서스상으로 보면은 4분기 실적이 3분기보다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실제로 어닝 쇼크를 기록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 지난 12년간 4분기 영업이익이 3분기보다 개선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는 3분기 대비
3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컨센서스 하향할 가능성 매우 크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소재 산업재 업종의 실적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추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업종은 실적 발표하면서 조정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글로벌 경기 회복을 예상하고 있고요. 또 투자 사이클이 반등되고 저금리 상황에서 어떤 수주가 확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 소재 산업재 업종은 당장 실적 부진을 하더라도 회복 모멘텀 강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요. 조정이 온다면 비중 확대 기회를 삼아야 한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네. 앞서 말씀 도중에 이 글로벌 경기 회복이 전망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일 세계은행도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 매크로 모멘텀이 과연 작용할까 궁금해지는데 어떻습니까? 예,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매크로 모멘텀이 작용한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대부분의 IB들이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는 게 미국이랑 유럽, 일본 같은 선진국이 글로벌 경기 회복을 이끌 것이고요. 몇 개월 시차를 두고 신흥국에 따라서 같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투자은행들은 2013년은 경기 개선이다. 그래서 채권보다는 주식이 좋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시장에서 봤을 때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 3년간 가장 돋보이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시장 중에서요. 그래서 올해도 이런 랠리를 계속 이어간다고 하면은 버블 논쟁 피할 수 없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에서는 즉 투자자들은 미국 이외의 시장에서 대안을 찾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원자재 시장에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 결정권이 공급자에서 수요자를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원자재 생산하는 호주, 브라질 같은 국가에서 이를 가공하는 신흥국 주로 극동아시아 지역에 몰려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만이나 이런 극동아시아 신흥국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렇다면은 경기 회복 초입 국면에서 이러한 경기 회복의 신호들이 지금 점차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매크로 모멘텀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국내 증시 강보권에서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마감 전략까지 한번 세워주시죠. 예,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회복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저희가 이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요. 지금 초입 국면이기 때문에 회복세를 직접 확인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기업 실적으로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기 때까지는 약간 확인하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보자면 저희는 1월 저점으로 그리고 1분기가 가장 낮다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주가 흐름으로 예상을 한다면은 1월에는 가격 조정을 보일 2월, 3월에 기간 조정을 걸쳐서 3월 이후에는 다시 상승 흐름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은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가 약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지수 자체가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락 비율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 이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합권 구간에서는 중소형주로 대응해서 수익률을 개선하도록 하되 실적 부진으로 소재 산업재 업종이 하락한다면은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오늘 마감 전략 LIG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유선훈 연구원에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뉴스 클릭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에서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뉴스들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샘플러스의 김용준 멘토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뉴스 클릭은 이 뉴스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 S다이 소형 2차 전지 실적 부진으로 목표가가 하향 조정됐다는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오늘 이 뉴스에 대해서 자세히 김용준 멘토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 오늘 소폭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4분기에도 실적이 부진할 것이란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요. 실적 부진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먼저 이제 실적 집계를 좀 해보면요. 4분기 매출이 1조 2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64억 정도. 일단은 뭐 두 가지 원인이 있겠죠. 이제 첫 번째로는 지금 이제 그 2차 전지 쪽에서 그동안 이제 그 소형 전지,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대별되는 소형 전지 쪽에 대한 부분이 네. 전체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성장의 한계가 노출되면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제 단가 인하 압력들을 좀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삼성 SDI는 이제 그 스마트폰에서 이제 그 배터리 쪽을 2차 전지 배터리 쪽을 납품하는 데인데 뭐 이에서 역시도 단가 인하 압력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보통 이제 그 기업이 4, 4분기가 접어들게 되면은 일회성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회성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는 성과금이나 상여금 지급들이 좀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반영되면서 결국은 삼성 SDI가 4분기에는 아마도 적자 전환할 걸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거냐면 과연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은 올해도 봤었을 때 그렇게 전망을 밝게 보기는 어렵겠죠. 네. 왜냐하면 하이엔드급의 어떤 스마트폰에 대한 비중들이 점차 감소하면서 중저가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전체적인 판매 대수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올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해 2차 전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성장의 한계가 노출되는 상황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 개선이 확연하게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모바일 쪽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스마트폰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조금 좀 집중을 해야 될 부분들이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태블릿 PC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태블릿 PC 같은 경우가 지금 201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성장세가 한 30% 정도 나타났다. 근데 이제 삼성이 태블릿 PC에 관련된 매출 비중은 2012년도 대비 거의 130%, 140%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올해도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낼 것 같고요. 삼성은 지금 지속적으로 올해의 성장 정책, 특히나 이제 모바일 쪽에서의 성장 정책은 폰 쪽에 주력하기보다는 태블릿 PC 쪽으로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블릿 PC 관련해 가지고는 올해 전체적으로 판매 대수가 전년 대비 2배에서 약 3배까지 볼륨을 키우겠다는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신제품들 그리고 새로운 어떤 기종들이 지금 대거 출시를 지금 대기하고 있거나 대거 출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본다면 아마도 스마트폰에서 그러니까 스마트폰 자체적으로 본다면 올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폭 흑자 정도의 어떤 방향성에서 태블릿 PC 쪽의 어떤 부분들이 확대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태블릿 PC 쪽이 스마트폰의 상당 부분을 커버하고도 남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삼성 SDI 4분기에는 좀 영업 적자가 나기는 했지만 이 BMW 전기차가 또 중국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면 수혜주로 꼽힐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비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이 클라이슬러 최고 책임자가 이 삼성 SDI 배터리에 대한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재료가 이렇게 상충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의 추가 상승이 많이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 올해 과연 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대에 부응할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기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어떨 때는 좋다라고 보고요. 어떨 때는 나쁘다고 보면 기사에 따라서 많이 흔들리는데 네. 지금 가장 큰 중요한 관전 포인트를 어느 쪽으로 보셔야 될 거냐면 결국 지금까지는 소형 2차 전지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이제부터는 중대형 2차 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만 보면 차 한 대당 스마트폰 한 6,000대 정도가 붙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제 BMW가 지금 사전 예약 판매 단계에서 11,000대 정도 BMW i3죠. 11,000대 정도 사전 예약을 받았다고 했고 올해 기준으로 보면 한 4만 대 정도. 근데 이제 삼성 SDI가 이제 BMW에는 독점 공급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점 공급을 진행하고 있는데 4만 대 정도의 목표를 이 중에 반만 한다고 그래도 아마도 스마트폰보다 상당히 규모가 더 큰 네. 그런 정도 규모가 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가 지금 이제 그 원통형 전지 쪽을 이제 하반기에 이제 공급받을 것 같은데, 뭐 그거에 관련해가지고도, 성장성이 나타날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는 뭐냐면, 소형 전지 쪽은 그렇게 갈 거지만, 중대형 쪽의 본격적인 개화가 삼성 SDI라는 회사를 분명히 재평가받게 해줄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ESS 쪽인데, ESS 쪽을 갖다가 자꾸 이제 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 ESS 역시도, 최고 핵심은, 2차 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ESS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피크 타임 때 그 전력 소모량이 많은 걸 갖다가,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를 이용해서 저장을 해놨다가, 그거를 갖다가 피크 타임 때 뿌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하나의 기능이 있고요. 또 하나의 기능은 뭐가 있냐면, 이제 대표적으로 태양광 같은 거를 이제 얘기를 할 건데, 네. 태양광 같은 게 만약에 이제 그 전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태양 빛을 받아서 전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류가 굉장히 불안전합니다. 전류가 굉장히 불안전하기 때문에 바로 전기 에너지로 사용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일단 전력 저장 장치에 저장을 했다가 안정적인 상태로 공급해주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어떻게 보시면, 지금 ESS에 지금 발주 나오는 규모나 내용들이 지금 그 스마트폰 정도의 규모의 지금 발주량이 지금 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는 2차 전지의 화두는 뭐냐면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쪽에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대형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의 어떤 초기 국면에서 이쪽의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첫 번째 단계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ESS 쪽과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부분의 규모가, 지금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한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삼성 SDI 올해 기대 전망이 밝다라는 답변까지 주시면서 그럼 현재 오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15만 7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주가 매력도 어느 정도로 평가하시나요? 올해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일단 보는데요. 지금 이제 매매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바닥에서 주식을 자꾸 살려고 하시는 습관들을 들이신다면 제대로 수익을 못 내고요. 바닥은 네. 보통 바닥 따지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삼성 SDI라는 종목이 작년 4월 달에 저점 12만 원을 찍고 9월 달, 10월 달에 최고점 20만 원까지 찍었는데 이때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테슬라 얘기가 집중적으로 나오면서 2차 전지가 이제 그 2차 전지를 자꾸 테마라고 하는데 2차 전지도 역시 이제 산업으로 개화돼 가는 과정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확대가 되면서 상당히 좀 기대를 갖고 이때 관련 종목들이 대거 급상승하는 패턴들을 좀 보였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막상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문제가 뭐가 지금 제기됐었냐면 테슬라가 그냥 일반적인 전기차 상태에서는 괜찮은데 충돌을 하게 되면은 이 폭파의 위험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이거 이제 굉장히 리스크하다라고 해갖고 그때부터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해서 20만 원에서부터 지금 정확히 15만 원까지 밀렸는데요. 15만 원 정도면은 가격 기준으로 거의 하단 정도로 일단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여기서 하단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지수의 방향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의 흐름들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하단에 대한 기간 조정들을 충분히 받는 걸 조금 더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신규 진입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기간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간 조정에 대한 대비 이후 상승 패턴으로 전환하는 시기까지는 좀 기다려보시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해 주시고요. 만약에 신규 접근을 노리고 계신 분들이라면 기간 조정이 완벽히 끝난 후에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삼성 SDI에 대해서 뉴스 클릭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특징주를 뽑아서 낱낱이 파헤쳐드리고 있는 나문의 Y가 곧바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원의 Y 특징주 시간입니다. 역시 오후 2시 좀 넘어가면은요, 일단 뭐 거래량도 계속 없는 상황이고요. 시장이 좀 느긋하게 재미가 없죠. 이럴 때 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또 휴식을 취하면서 저를 보시면은요 됩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는 삼성전기로 가져와 봤습니다. 삼성전기 오늘 급등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뭐 현재 한 3%가량 상승하고 있네요. 재밌는 사실은요, 오늘 아침에 이 삼성전기 관련해서 이제 뉴스가 나온 걸 보면은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매출액이 전분기 및 전년 대비 15%에서 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70% 정도 급감한다는 리포트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은 주가 회복이 힘들다라는 내용의 뉘앙스의 기사들이 나왔는데, 웬걸, 이런 내용 보고도 그냥 3% 올라가니, 이렇게 시장의 리포트와 종목이 가격이 따로 노니까 어떻게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가 쉽겠습니까? 아주 죽겠습니다. 그렇죠?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항상 그 안에 맥을 보고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유명한 격언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대중의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거 다 한 방향으로 보고 있다면, 예전에 선전에도 나왔었는데요. 모두가 오라고 했을 때, 예스라고 할 때 나는 노가 돼야 된다. 이 주식 투자에서 참 어울리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하여튼요, 또 지금 이 실적 악화가 되고 있는 부분과 또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계절적 비수기 플러스 이 삼성전기가요, 카메라 모듈 사업부 쪽에서 이익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데, 이 이익률과 매출액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손익 분기점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번에 이 4, 4분기 실적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1, 4분기, 2, 4분기 넘어가도 실적이 좀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떨어져야 되죠. 그런데 웬걸 올라간다. 하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우선 수급 측면으로 보면은요, 오늘 무엇보다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하고 있다는 점이 오늘 상승의 근본적인 이유 같습니다. 그러면 그간 이제 삼성전기에 외국인들과 기관은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요, 이미 13년 초부터요,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물량을 축소를 했어요. 1년 넘게요, 삼성전기를 계속 팔아왔습니다. 자, 그 속에서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요, 1년 전에 일정 부분 샀거든요. 그리고 나서는요, 크게 시계열로 보면은 변함이 없어요. 그냥 가지고 있는 물량을 더 늘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그냥 보유 중이다, 이 정도 볼 수가 있는데요. 기관은 요즘 어땠냐면 보유 비중을 계속 좀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기관들은 어떤 투자한다고요? 순투자 전략한다 그랬죠. 실적이 안 좋아지거나 주가 떨어지면 계속 팔고 주가 올라가면 계속 산다 그랬는데, 역시 실적 측면에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팔면서 주가의 하락의 속도를 급격히 많이 가져가게끔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의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동시 순매수가 과연 내일로 이어질 것인지는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은요, 저는 앞으로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삼성전기 측면으로는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삼성전기의 주가 반등의 핵심이 뭐냐? 오늘 반등, 이렇게 안 좋은 뉴스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핵심이 뭐냐? 제일 먼저요, 가치, 즉 밸류에이션상 더 이상 저평가된 IT 종목이 없어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 삼성전기 원래는요, 개인 투자자, 고액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던 종목이었습니다. 탄력성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하면 삼성전기 한번 사고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2배 수익 나는 거 예사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삼성전기 하면 굉장히 임팩트 있는 종목이었는데, 한 1년 동안 삼성전기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감전당했나?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질 만큼 떨어졌는데, 문제는요, 실적 안 좋은 거 모르나? 안다. 그런데 그것보다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지면 주가는 반등할 수밖에 없죠. 자, 그 부분이 오늘 가장 첫 번째 이유 같고요. 그리고 삼성의 이제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이 삼성 SDI를 중심으로, 그리고 재료는 제일모직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개편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결국 삼성전기가 항상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기 쪽으로는 앞으로 큰 신성장 동력도 없고, 삼성에서 전폭적으로 삼성전기 중심으로의 어떤 재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요, 좀 시장이 많이 소외되어 있었다, 이 부분이 같이 있었겠네요. 여튼 그러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고 본다면, 지금은요, 밸류에이션상 저평가를 내세워서 1차적으로 야, 너무 많이 떨어졌다, 한번 올라가 보자. 일단 모르겠다, 그 다음 어찌 될지 몰라도 하고 조금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자리, 여기까지 일단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향후 이제 삼성전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실적 좋아질 끈덕지가 있냐, 이거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번에
뭐냐면 전자 가격 표시기, 소위 말해서 이제 ESL이라는 것을 출품을 했는데요. 이 ESL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 마트 같은 데 가면 가격표 붙어 있잖아요. 각 제품마다. 근데 그 가격표와 이 상품에 대한 것들이 이제 디스플레이화되고 전자기기가 돼가지고 그냥 클릭하면 상세히 나타날 수도 있고요. 제 핸드폰에서도 볼 수 있게끔 모두 이렇게 디지털화 된다는 거죠. 그러면 디지털화 되는 게 뭐 의미가 있겠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디지털화가 어떻게 있겠냐면 과거에 우리 바코드 혁명처럼요. 여기에서 가격 하나가 바뀌었다고 바뀐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가격을 수정하면 전체 매장에, 전국에 있는 전체 매장에 다 수정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이는요, 앞으로 이 전자유통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많은데 거기에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일단 발을 들여놨다. 현재 한 17%, 18% 되는데요. 앞으로의 매출은 향후 한 1조 정도의 매출까지 늘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또 의미가 있겠죠.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 공진식 무선 충전 제품을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서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무선 충전기예요. 근데 과거에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무선 충전기는 어떤 거냐면 여기 판에 자기 전자기를 이용해서 딱 대면 충전이 되는 방식이었죠. 그럼 가만 생각해 보세요. 대나 꼽으나 그게 그건데 자기 공진식은 뭐냐면 코일을 이용해 가지고요. 송신기와 수신기, 주파수를 이용해 가지고 안 붙어 있어도 괜찮아요. 떨어져 있어도 된다. 이 기술은요.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인터넷 보셔요. 예전에는 다 선꼽았었지만 지금 와이파이 존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선 잡을 수가 있죠. 충전기가 어디냐면 와이파이 존처럼 충전 존이 생겨 가지고 휴대폰 들고 있으면 그 동네에서 충전되는 이런 시대가 곧 온다는 거죠. 이게 응용되어서 어떤 게 나왔냐면 이 OLV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 뭐냐면 자동차인데 그 코일이 바닥에 깔려있는 코일이 자동적으로 충전시키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충전할 필요 없이 달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요거 카이스트와 동원 OLV에서 만들어가지고요. 구미에서 벌써 스타트 끊었다는 거죠. 굉장히 삼성전자도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고 삼성전자 제일 앞서 나가 있는 부분이고 삼성전기가 여기서 확실히 서포트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갤럭시 5에는 이 공진식 무선 충전 기능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내용까지 나왔거든요. 바로 이 두 부분이 가장 큰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현재의 이 기업의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현재 매출액이요. 아직까지 좀 안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고 이익도 이번 분기, 지난번 분기까지 소폭 하락은 했지만 여기서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너무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충전이라든지 향후 먹거리가 있다면 물론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향후 기대치가 또 그만큼 맞서주기 때문에 주가 하락은 일정 부분 제어될 수밖에 없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그러면 이렇게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할까? 어쩔까를 보시면은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추가 반등 무조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유하세요. 그러면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상 낙폭 과대에 대한 1차적인 기술적 반등이 먼저 나오고 원래 쌍바닥이라고 들어보셨죠? 첫 번째 바닥은 뭐예요?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라가는 거. 두 번째 바닥은 뭘로 형성되는 거죠? 이제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동력이 있다고 했을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쌍바닥 W형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일단 69,000원 정도면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밸류 차트 한번 보실까요? 지금의 이 삼성전기의 밸류 차트를 보시면은 어떤 자리에 와 있습니까? 최바닥에 와 있네? 최바닥에서 이제 어떻게 터닝 어라운드 되는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요, 오늘 왜 외국인 나고 기관들 막 들어와서 사느냐, 이 가격이면 고맙다 이거지. 그렇지만 우리는요, 오늘 따라갈 필요 없고, 한 템포 살짝 쉬었다가 더 좋은 매수 타임을 한번 노려봅시다. 그래서 69,000원에 들어온다면 삼성전기도 이번에 잡으면은요,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률 가능하지 않겠나. 기술적 반등을 넘어서 신성장 동력을 가져가는 2014년 될 가능성 굉장히 높으니까요. 삼성전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참 더 궁금하신 점들은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금융투자교육원 여의도에서 증권투자 세미나 하거든요. 반드시 일찍 오세요. 제가 상세한 이야기들, 여러분들의 수익에 도움되는 이야기들 많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오후 보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이 주쌤 만나보기 전에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코 차기 회장을 두고 권오준 포스코 사장과 정동아 포스코 건설 부회장 입하전 각축전을 벌였는데요. 조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이 포스코 차기 회장으로 권오준 포스코 사장이 내정됐다라는 소식이 방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이 점 확인해 보시고요. 이어서 오후장 선물 동향까지 꼼꼼히 체크해 봐야겠죠. 선물왕 주쌤 김도영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오전장 수급이 좀 갈팡질팡하다 보니까 좀 대응하기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주쌤은 이 타이밍 놓치지 않고 이 수급이 급변할 때마다 주도 수급에 따라서 매도 움직이면서 오전장에도 수익을 챙겨주셨나요? 네. 글쎄요. 이게 지금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를 사실은 좀 모르겠습니다. 파생에 제가 잡는 이 선물한 코너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울어야 되는 입장이고요. 현물 쪽의 입장을 놓고 보면 개별 장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웃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근데 결론은 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결국 무엇이냐면 시장 자체의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에 따른 도깨비 장세의 비추세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현재 수급적인 측면을 좀 빠르게 좀 가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저도 빨리 방송을 마치고 마지막 라이브를 좀 집중해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현재 방향성을 잃은 비추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도깨비 장세의 지속성이 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메이저들 올스톱 되면서 미결제 추이는 증가시켰죠. 새로운 자금들은 들어왔고 아주 짧게 일루타는커녕 단타 틱치기 하기 바쁘다라는 포지션으로 언급을 좀 드리겠고요. 수급 변동이 순간적으로 초반부에는 1,000억 정도 각 주체별로 개인들 현재 매도 우위였던 것도 1,000억 규모, 외국인들 매도 매수 반복되는 것도 1,000억 규모 쪽, 기관계 역시도 금융투자 창구 쪽으로 보면 1,000억 규모까지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오후장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낮아지는 패턴들을 좀 보여주었고 관망세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아마 두 가지 정으로 저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우리나라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지정 확정 리스크,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이 활성화 대책은커녕 규제책이라는 것을 또 언급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는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여유를 좀 더 확인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장세로 들어오는 것 같겠고요. 자, 옵션 시장 쪽에서는 콜옵션 추이도 스톱, 풋옵션 추이도 스톱됐습니다. 요거는 1시 59분대 시점부터 시세들이 탄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렸고요. 그래서 옵션 시장도 지금 조용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도 어중간하고요. 자, 프로그램 쪽에서는요. 차익과 비차익 현재 베이시스 값에서 아침에는 평균치로 들어왔다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차익 쪽에서 현재 컨텐커 상황에 0.6대, 7대가 들어오더라도 매수가 차익 쪽에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건 구조 언더 쪽으로 들어오기 전에 먼저 사전 포석 쪽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베이시스를 기존에 분석했던 평균값에서 또 바꿔야 될 상황을 연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파생 시장은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려운 건데요. 실시간적으로 1초, 1분 단위마다 바뀐다. 그 트렌드를 빨리 잡아야 된다라고 강조해드리는 대응 영역, 그 말씀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현재 프로그램의 베이시스 추이 쪽은 아마도 오늘 끝나고 내일장 스타트하는 1시간 반 정도의 변화 추이를 좀 보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일장 대응 전략적으로 좀 보겠는데요. 바로 이것이 외국인들이 320억 규모에서 300억 규모까지 매도 우위 쪽으로 갔었습니다. 그게 다시 한번 지금 385억까지 매수 우위 쪽으로 올라왔거든요. 자, 자막은 외국인 매도 전환 여부를 보자라는 게 올라갔을 겁니다. 매도가 분명히 보내드릴 때 전환이 되었다가 시장을 밀 것처럼 했지만 어제의 종가인 255.85를 징글징글 안 깨더니 깰 것처럼 만들어 놓고 안 깨놓고 다시 지금 급 반등을 노렸는데요. 그 관점이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막판부까지 매도로 전환이 된다면 순간적으로 지수는 제자리로 내려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 여기서 오히려 아침 초반처럼 1,000억 규모까지 위로 확대한다라면 위로 뚫린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의 학습 효과가 여전히 지속돼서 나올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겠고요. 그 규모, 외국인들 규모로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외국인들 규모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후장 황금 라인 한 번 더 잡아주시죠. 네, 오후장 황금 라인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좀 보는데요. 오늘
오늘 지금 이게 연결 선물일 경우는 그나마 변동이 좀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연결 선물이 누구에서 태생이 되나요? 바로 코스피 200 차트에서 태생이 되거든요. 코스피 200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다 빨래를 널어야 되는데요. 빨래를 널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아나운서님이 이쁜 옷도, 주쌤의, 좋은, 멋진 옷도 다 찢어집니다. 이 보이십니까? 위아래로. 무슨 포크로 돼 있거든요. 살다 아침에 한 10분 정도 변동 하나 만들고 아웃시키는 거 보니까 뭔가를 이제 준비를 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곧 아마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변동 또다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모양에서 보면요. 신호등 모양에서 매수와 매도의 찌글찌글 장소에서 조금씩은 보여주었고요. 요 부분이 여기서 이탈이 신호등에서도 매도를 완벽히 확정을 졌고 외국인들 매도가 여기서 시작이 됐는데요. 그게 지금 돌아 나오면서 위로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 관점이기 때문에 자, 5호장 황금 라인은요. 요대로 대응하겠습니다. 256.20을 설정해서 대응을 하는데요. 현재 지금 올라탔죠. 그러면 이탈 안 나오면 제가 뭐라고요? 바로 매수 쪽으로만 보시겠고요. 이탈 나오면서 저항 걸리면 매도 쪽으로 포지션 잡는데요. 단 여러분들도 지금 메이저들과 마찬가지로 짧게 방망이 번트 되셔가지고 틱 스위칭 매매 전략으로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감까지 외국인들의 움직임 한 번 더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황금 라인 256.20 잡아주셨는데 위로는 매수, 아래로는 매도 타이밍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윤입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시장이 조금 재밌게 움직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종목을 이제 확실하게 조금 투자를 할 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수 움직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금이나마 조금 이 매수세로의 전환 움직임, 그러니까 매도 움직임에서 매수로의 전환이 아주 조금씩 눈치를 보면서 조금 간을 맞추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충분하게 시장은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지금 정말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딱 한 종목 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피치로제 같은 경우는 4% 가까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오지 인터넷 7% 이상 나오고 있고요. 대우조선내양 5% 수익 중에 있고요. 자, 그 다음 오늘 YG 엔터 목표가 달성을 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10%, 9% 이상 수익 달성을 했네요. 조금 이따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어제 추천드렸던 SK 브로드밴드까지 지금 3.5% 이상 수익 중입니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네. 밴드가까지 내려온 이후에 갑자기 치고 올라갑니다. 잘 잡으신 분들 정말 수익 축하드리고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내 종목은 안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종목들 지금 안 가잖아요. 또 가는데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실 것 같잖아요. 모르시겠다. 그러면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자, 제가 자세하게 상담을 다 해드립니다. 받아보셨죠? 도움 받아보셨죠? 제가 모든 분들 다 챙겨드립니다. 조금 스타일이 자세하게 적어드리기 때문에 도움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네, 비록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맞을 확률이 높다는 거 참고하시고서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장에서 그러면요, 바로 제가 100점주를 좀 살펴볼게요. 오늘 시장에서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종목들 조금 제가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100점주 좀 바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오늘의 조금 수급이 특징적이었습니다. NC소프트, 그리고 아까 우리 나무노 멘토님께서 말씀 주셨던 삼성전기, 네이버, SK브로드밴드, 파트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NC소프트부터 좀 보겠습니다.
좀 다시 조금 상승을 좀 시도합니다. 오늘 적삼병 패턴이 완성이 되었네요. 자, 주가 흐름이요. 좀 빠졌다가 22만 원 아래 내려갔다가 다시 촥 치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게 누구? 기관입니다. 또 팔고 나갔던 것도 기관이고요. 단기적인 차익 실현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자, 블레이드 앤 소울 우려감, 트래픽 감소, 그러니까 사용 시간에 대한 부분이 감소. 근데 당연히 게임 초반에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동시 접속자 수는 그대로 150만 명 유지. 그러면 결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 들어가는 사람들은 똑같이 유지가 된다는 거. 그러면 매출에 대한 분위기 자체는 걱정이 없다라는 게 잡히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다시 반등을 주면서 끌어올리고, 참 기관들이 치사한 게 여기 좀 보자면요. 많은 물량을 이렇게 다시 팔았다가 다시 사주는 참 치사합니다. 그렇죠? 차익 실현 한번 해주고 다시 사서 끌어올려주고 수수료 제대로 챙겨 가셨네요. 기분 좋으신가요? 우리 저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 짜증이 날 것 같은데, 그렇죠? 걱정 마시고 보면 되고요. 꾸준하게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수급이 좋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삼성전기. 네, 저도 나무노 멘토님과 의견이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흐름 굉장히 좋네요. 잘 지켜보시다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좋은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나무노 멘토님 방송 못 보신 분들 나중에 제 방송 올라온 거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좀 보시고요. 삼성전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가 다시 올라가요. 자, 이 친구 잘 갑니다. 주가 다시 72만원까지 치고 갑니다. 갑자기 한꺼번에 70만원 위로 오늘 올려놓더니만 급등을 시켜버리네요. 4%까지 치고 갑니다. 자, 오늘 누가 들어왔나요? 오늘 좀 체크하고 갑시다. 네이버는요. 외국인들 58,000주, 기관 5,000주. 외인들이 다 끌어올리네요. 자, 최근 들어서 수급, 외인들의 수급 별로 안 들어오고 좀 나가는 듯한 했는데 다시 들어옵니다. 기관 같이 들어오고 있고요. 좀 더 상승 쪽으로 가다. 하지만 이 종목 21선 위로 올라타고 난 이후부터 해서 약간 좀 차익 실현 욕구가 많이 생긴다는 거. 그 포인트 보신다면은 지금 부분 조금 주의가 필요하고요. 한 번 더 치고 가서 한 75만원 부분까지 갈 때는, 그때는 역시나 비중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 포인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잡힌 종목이 있어요. 어제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SK 브로드밴드인데요. 지금 3.7% 급등 중입니다. 정말 잘 가죠? 이유가 뭘까요? 수급입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자, 외인들이 오늘 10만 주, 기간이 18만 주 매수 강하게 들어옵니다. 엄청난 물량이 들어와주고 있어요. 연기금, 투심, 보험 다 삽니다. 외인까지 같이 사주고 있어요. 자, 이 포인트 노렸던 거고, 그 전에 수급창 역시나 퍼펙트하죠. 오늘까지 4일 연속 양매수 들어오고 있어요. 차트 급등. 목표가 제가 4,900원 잡았습니다. 걱정 마시고 가져가면 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종목 보고서 상담해 드릴게요. 파트론입니다. 파트론도 몇 번 제가 가지고 나왔었죠. 오늘도 좀 상승을 줍니다. 2.5% 가고 있습니다. 자, 바닥을 친 걸까요? 저는 근데 조금 확신은 못 하겠는데요. 항상 21선 이후로 강하게 치고 간 이후부터 해서 하락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약간 조금 리스크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수급 상황이 최근에 기관들 수급이 좀 많이 좋아졌고, 그쵸? 자, 오늘 수급 상황 같이 좀 체크를 해보니까 오늘 수급 상황도 역시나, 네. 외인들과 기관이 같이 많은 물량을 좀 사주고 있어요. 특히 투신권에서요. 최근에 이 투신권에서 물량을 가파르게 사주고 있거든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충분하게 좀 있다는 판단인 게, 기관들이 최근에 샀던 물량들이 좀 많이 물려 있습니다. 네, 그 물량들이 물려있기 때문에, 이 네모칸치인데요. 물려있기 때문에 조금 더 1차가 아니라 한 번 더 상승 쪽으로 나와줘서 한 15,000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인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상담 바로 좀 해드리고요. 바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보겠습니다. 자, 소리바다 가지고 나왔는데요. 8829님. 네, 8829님 소리바다 봐드릴게요. 소리바다 오늘 주가 흐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조금 밀리고 있네요. 2.3%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약간 조금 뭐 조정이 나오고 좀 박스권의 흐름에 좀 갇혀있긴 한데요. 자, 매수가가 1,600원이시네요. 네.
욕심쟁이, 우후, 네, 진짜 수익도 많이 나고 계신데, 이렇게 지금 1,600원이시면, 바닥도 이런 상바닥이 없어요. 여기서 잡으셔서 지금 가져가고 계십니다. 자, 2차 반동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고민이, 이렇게 그림 나오죠? 그림 나오죠, 지금. 바닥 치고 상단 뚫고서 박스권. 흐름 나오죠? 딱 보이죠? 반등 나올까요? 원래 여기서 정리해야 되는 타이밍은 맞아요. 반등 나올까요? 수급적인 부분, 뭐, 크게 들어오진 않지만, 그래도 팔고 나가진 않고 있네요. 잠깐 더 기다려봅시다. 기다려보는데요. 지켜야 될 라인 잡아드릴게요. 이 라인만 지키고 대응하세요. 3,400원, 3,300원 정도 깰 때는, 네, 수익 실현 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엔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